옹비님, 네, 오늘 대화를 나눠볼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이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이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자이 오사무, 일본 작가의 인간 실격이라는 문학 작품입니다. 옹비님, 네. 이 책을 어떤 계기로 읽게 되셨습니까? 일단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이제 형님의 소개로 이제 이러이러한 책이 있다. 되게 독특하고 좀 어두운 분위기로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있다 해서 소개받아서 이제 저도 그 중고 서점에서 책이 있길래 사서 읽게 됐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추천을 했는데 또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그걸 또 직접 사서 읽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 친구 은비는 흔쾌히 또 이걸 사가지고 완도까지 이렇게 또 해서 저와 이렇게 대화의 자리까지 참여를 해주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간 실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 실격이라는 책은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세상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이 왜 이렇지? 인간의 본성은 왜 이렇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한 사내가 서서히 파괴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다소 비극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은비님은 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형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인물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이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좀 잘 맞지도 않고 되게 되게 독특한 그런 성향을 가진 인물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어려움들을 느끼면서 되게 이제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비슷하게 이 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조는 다소 아주 민감한 감수성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소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세상이 그런갑다 하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자기한테는 커다란 그런 두려움, 이해할 수 없음, 공포로까지 다가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런 모습들이 작게 많게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할수록 그걸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기분을 순간적으로 잊게 해주는 술, 담배, 심지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은 해소가 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그 약효가 떨어졌을 때 다시 더 비참해지고 그게 또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그 과정이 또 이 책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요조처럼 저희들도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건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인간의 본성, 이런 세상의 모습, 관습과 문화 이 중에서 내가 정말 납득할 수 없었고 잘 적응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비님은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었나요? 이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라는 참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 하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제가 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사회에 나가고 좀 사람들이랑 뭐 충돌을 할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면서 뭐 그런 이제 내적인 부분에 그런 되게 어두운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라 했을 때 뭐라 이제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좀 되게 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본인이 좀 어두운 면이 드리워졌다. 성인이 네. 되면서 좀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밝았던, 되게 좀 활기차고 밝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아, 있었죠. 그때는 언제쯤 그랬나요? 뭐 이제 저도 어릴 때 다들 밝죠? 이제 저도 지금은 좀 많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눈치도 많이 보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수도 적어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아니면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되게 밝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좀 밝은 나로 좀 돌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제가 잃어버린 그런 좋은 모습들도 되찾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밝다 어둡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네요. 밝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 네. 사회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요 책의 요조의 괴로움은 물론 내가 밝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밝아지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목표점과 지향점이 생기죠. 네. 근데 요조의 문제는 어떤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조차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상태. 그 도달점 자체가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그 밝다 어둡다를 이 예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밝은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가면 되죠. 근데 요조는 그 본성 자체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좀 인간의 본성 중에서 저를 좀 괴롭게 했던 지점은 아무래도 우리 인간이 막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것처럼 신경망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내면을 소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보이는 껍데기,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 뿐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인 소통이 어렵고 가식이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 포장이 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간이 서로가 정말 내면 그대로 소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런 좀 괴로움이 좀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거는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좀 그런 걸 당연하다고 좀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데 네. 당신은 왜 인간은 그럴까라는 것이 저에게도 좀 괴로웠습니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서도 이 요조라는 등장인물이 실제로 이런 괴로움들이 싫어서 하는 행동이 이제 익살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가 그런 뭐 대인관계나 그런 어떤 불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그 표현하지 못할 때 하는 행동이 이제 익살이라고 해서 그뭐 웃으면서 넘어간다든지 쉽게 말해서 이제 가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모면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만의 이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가면을 쓰게 되죠. 네네 맞습니다. 익살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상대를 웃기면 또 상대는 자신의 어두운 면에 집중하지 않게 되니까 나 자신을 숨기는 도구로서 이제 익살스러운 존재가 되는데, 그럼 운비님. 네. 운비님은 그런 숨기고 싶었던 내 모습이 있었습니까? 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그랬습니까? 저는 이제 그 콤플렉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사람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저의 좀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좀 제가 좀 되게 바보같이 보인다거나 좀 되게 남들이 봤을 때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표를 안 냅니다. 숨기죠. 숨기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것들, 뭐 대인관계 속에서 뭐 말을 이렇게 잘 한다라거나 사람들 많을 때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처신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못하는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숨기죠. 저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약점, 콤플렉스인 부분들을 그 숨깁니다. 사회자님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제가 숨기고 싶은 저의 모습은 좀 이기적인 모습?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뭐랄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상대와 관계를 맺기보다는 나의 목적에 의해서 뭐랄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 드러내기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포장을 하죠. 네. 가면을 쓰죠. 그런 부분이 좀 가리고 싶은 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자신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은 다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감추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조는 이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피의 수단으로 술, 담배, 여자와의 관계, 심지어 마지막에는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럼 운비님은 좀 그런 중독성 있는 나의 현실을 좀 잊게 하기 위한 그런 중독성 있는 물질들에 좀 중독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고 술, 담배를 술은 이제 가끔 하는데 담배는 안 하고요. 근데 저도 담배를 태운 적은 있습니다. 이제 호기심으로 태운 적은 있는데 이제 그 인간 실격에 나오는 요조처럼 되게 그 이제 현실 도피죠.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적인 거라든지 그런 쾌락 그런 거 이제 완전 이제 중독 몰입이 되어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뭔가 그 자기를 파괴되는 수준으로까지 해본 적은 없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술, 담배를 안 하긴 하지만 저는
컴퓨터 게임이 저한테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면은 10시간, 12시간까지 할 정도로 저를 주체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 그런 경험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시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게임을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씩 충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게임하고 싶다. 근데 절제를 하는 것 같아요. 삶에서 절제라는 미덕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난이도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는 주변 환경 요인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이런 부분들, 우리 내면의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나가면서 우리 삶을 마치 평균 대비해서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 살아가듯이, 네. 인생이란 참 불안정한 토대비를 걸어가는 아슬아슬한 고개와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희가 뭐 안 좋은 쪽으로 빠지면은 되게 생활도 피폐해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지만, 뭐 반대로 이제 뭐 좀 저희한테 유익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된다면,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사회자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영상 찍고 유튜브 활동,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한테도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된다면 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좋은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게 인간실격이란 책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그냥 이 현실로부터 도피를 하려는 게 약간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다면 또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실망을 하기도 하고,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사는 게 좀 괴롭고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치려고 이제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도피를 하는 거는 뭐 괜찮지 않나, 저희 뇌의 어떤 본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무언가에 빠지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좋은 쪽으로 중독이 되자, 긍정적인 부분으로 몰입을 하자. 네. 또 그렇게 된다면 또 이 요조와 같은 슬픈 운명은 맞지 않았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은비님 마지막으로, 네. 그럼 이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이 책을 읽고 난 전체적인 소감과 그리고 오늘 이 대화 자리에 참여한 소감을 듣는 것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또 초대 두 번째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확실히 첫 번째보다는 긴장도 덜하고 얘기도 더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인간실격이라는 책은 제가 이제 형님이 추천해 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읽고 관심이 있는 책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겪었던 좀 힘든 시기라든지 어려움들, 그런 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뇌라든지 고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 속의 등장인물이 실제로 이제 고뇌라든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이거를 필터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이제 인간들이 이제 왜 밥을 먹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이 요조라는 인물이 대충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으시겠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되게
힘든 시간을 겪을 때,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되게 남들처럼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까? 왜 이렇게 고독할까? 왜 힘든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고,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대물림돼서 이렇게 양과 이 극단화, 양극화가 심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조리함이라고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이 책 속의 요조는 실제로 그런 부조리함에 순종하지 않고요, 굴복하지 않고 적응도 안 합니다. 이 사회에 적응하지 않고 저항하죠.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인이라는 책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저희 우리나라 소설 속에는 이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오죠. 왜 인간은 살아야 하는가? 왜 죽으면 안 되지?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이런 상식적이고 되게 당연시 여기는 그런 저희가 사상이나 그런 문화들, 그런 또 사회 속의 그런 약속들, 저희가 그런 것들에 이제 동화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나 신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이 생각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제 괴로워하다가 끝내는 이제 죽음으로의 길을 걷게 되는, 쉽게 말하면은 이 삶이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맞지도 않고 부조리하니까 차라리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한 거부, 그리고 죽음으로의 선택인데,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인간으로서 인간의 어떤 자유로움이나 되게 자유로워 보였고, 이런 저희 세상 사회 속의 그런 굴레나 규제 속에 얽매이지 않고 되게 어떻게 보면 한 예술가로서 그런 약간 지조를 보여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고, 뭐 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조금 자신이 힘들거나 좀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이 있고, 그런 좀 되게 우울한 그런 기분이 들 때 이런 인간 실격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저희가 살아가야죠. 너무 이제 죽음으로의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저희도 어떻게든 태어났으니 이제 삶으로서의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인물도 있구나 라면서 좀 공감도 하고, 이런 섬세한 성향을 가진 인물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좀 동질감도 가지고, 좀 해서 외로움으로부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얘기가 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동질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보다 더 그걸 깊고 섬세하고 괴롭게 느꼈던 존재가 있구나 하는 그 묘한 위로감, 그런 게 저는 참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기의 그런 어두움을 철저하게 직시하고 가감없이 드러내고, 그런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 작가님 같은 분도 나오시는 거고, 이방인을 쓴 알베르 카미 같은 작가도 출연을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인간 실격의 다자이 오사무도 이런 훌륭한 작품으로 그걸 예술로 승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뚝심 있게 밀고 가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비님, 오늘 또 다소 좀 어색하고 힘든 자리였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서 자신의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회자님은 이 책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요 인간 실격 저도 이전에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또 지인에게 선물한 적도 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을 다시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뭔가 이 책이 그리워지고 다시 한번 완독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구매를 한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자리도 제안을 하게 됐고, 저도 그래서 이 요조가 그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예술가의 자질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그쪽 길로 잘 나아가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저는 일단 컸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뭔가 남들과 독특하게 좀 구분이 되는 저만의 어떤 개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기준을 전 좀 따라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 나이에서 의뢰 생각하게 되는 결혼이라던가 뭐 차와 집을 장만한다던가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관심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저만의 열정이 있는 이런 문학이나 이런 것들에 더 몰입하고 싶고 요것에 시간을 오롯이 쏟고 싶고, 그런 면에서 저도 좀 그런 인간의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부분과 맞지 않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요조가 그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길이라는 분명히 그런 좋은 방향이 있었을 텐데 그걸 실현시키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그래서 저는 좀 큰 것 같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나의 이 열정의 이런 부분을 살려가지고 이 길을 꾸준히 가면 뭔가 다른 운명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좀 저는 이 책이 좀 위로가 되고 좀 희망을 느끼기도 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회자님도 이제 이런 영상 활동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저도 그렇고 나이가 이제 30인데 확실히 좀 남들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30대 모습이랑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애정도 가지시고 이렇게 파고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사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건 되도록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것 자체가, 이 길 자체가 행복이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네. 뭐 구독자나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이걸 꾸준히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과정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또 그 시청자분들이 되게 또 이 영화님의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햄릿, 또 운세님이 또 햄릿을 또 재밌게 읽었지 않습니까? 햄릿으로 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가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이미 무한의 굴레에 들어오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도 이렇게 출연하게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또 저 말고도 다른 뭐 새로 오신 분들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아무튼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